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민감하면서도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한 사이트, 이름하여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교도소, 이름만 들어도 뭔가 섬뜩하죠? 그런데 여러분, 디지털 교도소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사이트는 말 그대로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그들의 얼굴 사진과 개인 정보들을 온라인에 박제해버린 공간입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개선하고 신상 공개로 사회적 심판을 유도하겠다는 명목을 내세웠고 30년간 신상 공개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이트가 법의 심판이 아니라 개인이 만든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상에,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법이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 우리가 직접 처벌하겠다? 마치 히어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죠? 하지만 이게 바로 2020년에 실제로 벌어진 미스터리입니다. 과연 이것은 정의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범죄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2020년 3월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N번방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범죄들의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자 분노한 사람들이 직접 신상을 공개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정의 구현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법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사적 처벌과 사이버 린치 혹은 위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큽니다. 과도한 신상 팔기,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 등 법적, 윤리적 문제가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이 사이트에 올라온 사람들 중 억울한 피해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만 같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은 이미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한 대학 교수는 성착취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쓴 사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한 무고한 남성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보통 범죄자의 신상은 법정 판결 후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공개됩니다. 그런데 디지털 교도소는 판사가 아닌 이름 없는 누군가가 범죄자라 주장되는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세상에 내던지죠. 이 순간 현실은 마치 어두운 사이버 세계로 변합니다. 누가 범죄자인지, 누가 심판자인지, 그리고 그 심판자는 도대체 누구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디지털 교도소가 미스터리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스터리, 운영자는 누구인가?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는 늘 익명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진짜 정의의 사도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분노의 대변자 혹은 자신만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낙인 찍는 위험한 인물일까요? 운영자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으니 이용자들은 늘 보이지 않는 재판관 앞에 선 느낌을 받습니다. 두 번째 미스터리는 정보의 진실성 관련입니다. 공개된 신상이 모두 사실일까요? 만약 잘못된 정보라면 무고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몇몇 사례에서는 허위 신상 공개 인생 파괴 뒤늦은 정정 같은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즉, 이 공간은 팩트와 루머가 뒤섞여 있는 미궁이자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 경계가 모호해지는 디지털 판도라의 상자인 셈입니다. 세 번째 미스터리는 과연 정의인가, 린치인가라는 문제입니다. 디지털 교도소의 존재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법부가 약하다면 우리가 대신 심판한다. 하지만 이 질문이 따라옵니다. 과연 인터넷 집단의 심판은 진짜 정의일까? 아니면 또 다른 폭력, 디지털 린치일까? 아이러니하게도 범죄를 심판하려 만든 공간이 또 다른 범죄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를 남깁니다. 이렇게 미스터리적 시각에서 보면 디지털 교도소는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누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라는 철학적 수수께끼를 던지는 21세기의 미스터리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미스터리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정의를 추구하다가 오히려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걸까요? 아니면 정의를 가장한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이제부터 이 디지털 교도소를 어떻게 보고 판단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은 집단 광기와 정의의 혼동이라는 설명입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분노한 대중들이 모여 만든 일종의 사이버 린치였습니다. 끔찍한 범죄에 대한 분노는 당연하지만 그 분노가 정의와 복수를 혼동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마치 횃불을 들고 마녀 사냥을 하던 중세시대처럼 말이죠. 우리는 법이라는 복잡하고 느린 절차를 건너뛰고 즉각적인 정의를 원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팩트, 체크나 증거보다는 일단 저 사람은 범인일 거야 라는 믿음이 더 중요해졌을 겁니다. 이런 집단적인 분위기 속에서 나는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개인의 윤리적 판단은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설명은 익명성이 만든 무책임한 폭력이라는 관점입니다.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는 물론 그곳에 동조하고 정보를 제공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익명의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익명성은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잊게 만드는 강력한 마약과도 같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나는 댓글만 달았을 뿐인데 뭘이라는 무책임한 생각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대한 폭력으로 변질된 겁니다. 이익 명성에 가면 뒤에서 사람들은 평소에 드러내지 못했던 공격성과 폭력성을 마음껏 표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디지털 시대의 가면이 만든 또 다른 미스터리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설명은 사적 제재를 즐기는 관음증이라는 관점입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정의 구현을 내세웠지만 사실 그 안에는 타인의 불행을 구경하고 싶어하는 관음증적 욕구가 숨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신상을 보면서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당하는 심판을 보며 일종의 쾌감을 느끼는 거죠. 이 욕구는 정의로운 분노라는 명분 아래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마치 스릴러 영화를 보듯 타인의 인생이 망가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즐겼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인간의 가장 어둡고 은밀한 욕망이 만들어낸 미스터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한 디지털 교도소 미스터리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쉽게 폭력에 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 말입니다. 법의 심판은 때로 더디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와 규칙은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안전장치를 무시하고 사적 제재라는 칼을 뽑아들 때 그 칼이 무고한 사람을 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디지털 교도소 미스터리를 통해 정의와 폭력에 대한 경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미스터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